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영득 박사입니다. 사마천사기 화식전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크게 느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원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도금을 달고 해석을 달았습니다. 고 군자 부호행 기덕. 군자가 부자가 되면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소인 부의 적기력이라. 소인이 부자가 되면 자기의 힘에 맞게 능력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 연심이 어생지하고 연못이 깊어야 고기가 살고 깊은 물에는 많은 물고기 큰 물고기가 살게 되고 산심이 수생지라. 산이 깊어야 짐승이 살듯이 사람도 부의 인의 부원이라. 부유해야 인의를 행할 수가 있고 부자 득색창. 부자가 덕을 행하여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욱더욱 그 행실이 빛나게 되며 실세적 갱무소지이 불락이라. 세력을 잃어버리면 찾는 사람이 없으니 즐겁지 아니한데 이적 익심이라. 오랑캐 즉 나쁜 부자에게 이러한 경향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은왈 천금지자 불사의시하니 이른바 이르기를 천금을 가진 부자의 자식은 저자거리에서 죽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차비 공언여라. 이 말은 빈말이 아니다. 고알 천하희희 계위 이래요. 이르기를 천하가 왁자지껄 기뻐 즐거워 들뜨는 것은 이익을 위해 몰려들기 때문이며 천하 괴계 계위 이왕이니라. 천하가 쓸쓸한 것은 이익을 찾아 모든 사람이 떠나가기 때문이니라. 부천승지왕 이른바 천승의 수레를 가진 왕이나 아주 권력자 왕 만가지후 1만 가구 만호를 다스리는 제후나 백실주군 백간의 집을 가진 군들도 상류환빈이언을 늘 가난해질 것을 걱정하는 실정인데 이황 필부 편호지민호야. 하물며 일반 백성인 편호지민들이 말해서 못하겠는가. 이러한 왕이나 후나 군보다도 더 가난을 걱정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가난을 걱정하지 않은 인간들, 이를 어찌해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 가난이란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산업이 이 생산 경제 현장이 스톱이 되니까 은행에 조금 돈 넣어놨던 거 다 찾아 써버렸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답니다. 오늘 어떤 언론에 보니까 그렇게 찾아간 돈이 뭐 80조가 넘는다,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썼더라고요. 넉넉해야 사람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데 이 넉넉하지 않으니 지갑이 얇으니 곳간이 텅텅 비었으니 어떻게 사람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언제 한번 봅시다, 이 언제가 도대체 언제인 겁니까?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삽니다. 내가 연락할게 하면 3일 안에 연락 안 오면 거짓말입니다. 내가 연락할게 하면 너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은 기억에 남아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버립니다. 물론 살다 보니 한 3가지, 4가지는 못한 것도 지금 기억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막 큰 부담 없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은 뭐 언제 한번 보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언제 한번 됐으면 바로 해야 됩니다. 3일 안에.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또 깊은 물에 큰 물고기가 살고 깊은 산에 짐승이 살듯이 사람에게도 지갑이 넉넉하고 씀씀이가 푸근해야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즐거움이 있는 법인데 가난하거나 또 부자이지만 인색하여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오랑캐 나라에서 오랑캐들에게 심한 것이야. 사마천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랑캐라는 이 단어를 등장한 겁니다. 사실 뭐 오랑캐 나라라고 서로
나누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 뭐 베풀지 않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단어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이쪽 보수 쪽에서는 빨갱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진보 좌파에게는 토착 외구야 하는 거. 사실 토착 외구는 자기들이 더 심하거든요. 빨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과 반대편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단어가 지금은 빨갱이야, 지금은 토착 외구야. 참 의미도 모르고 써대는데 저거 어찌해야 됩니까? 여기서 사마천은 가난하거나 또 인색한 부자가 당연히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즐거움이 없잖아요. 이걸 오랑캐라고 이래. 오랑캐 부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천하가 기쁨에 왁자지껄 와글와글 떠드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찾아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천하가 괴기스러울 정도로 괴괴한 것은 이익을 쫓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천성의 수레를 이끄는 왕이나 만 가구를 다스리는 제후는 물론이고 백간의 집을 소유한 군들도 가난해질 것을 내심 두려워하는 실정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일반 백성인 편호지민들이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발분시키기 위해서 사마천은 왕, 제후, 군들을 대비를 시켜가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정말 가난을 벗어나려는 어떤 오기를 가지고, 정말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야. 이런 것을 이제 격장시키는 것이죠.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같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맨날 대기업 총수 구속하라고 떠듭니다. 대기업 총수 구속한다고 너한테 뭐가 돌아가냐? 뭐 국민 주식으로 한다고? 국민 1인당 거래 주식 한 개씩 가져간다고 생각해봐. 그게 뭐가 돌아가냐?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느냐고. 말짱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2100년 전에 사마천이 벌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편호지민들이 부자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빌어먹고 어디 가서 구걸이나 하고 안 되면 도둑질하고 이런 짓만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사형수가 된 도주공의 둘째 아들 구출 작전,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도주공 범녀의 둘째 아들이 초나라에 갔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초나라의 법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사형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을 대기하고 있는 중이었죠. 도주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금지자 불사의시라는 말처럼 내 돈을 써서 아들을 구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황금 1000일을 수레에 싣고 막내를 사절로 보내려고 하는데 또 일이 안 되려니까 꼭 엉뚱한 놈이 나타나죠. 첫째 아들이 나타나서 가문의 중요한 일은 가독인 장남이 가야 하는데 왜 나를 뒤로 밀어내고 저 어린 막내를 보내려 하십니까? 자기가 가야 된다고 부득부득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주공은 장남을 사절로 보내야 했습니다. 신신당부를 하죠. 초나라 가서 초나라 왕의 스승인 장생이 이 아버지 도주공의 친구인데 이 장생을 찾아가 예를 다하고 편지를 올리고, 그리고 이 황금 1000일을 선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장생은 도주공 장남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황금을 내놓으니까 편지를 읽어보고 지금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되 동생이 풀려 나오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황금을 다시 돌려줄 것이니 쓰지 말고 잘 보관하라고 이렇게 또 당부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왕의 국사인 그 장생 본인이 황금을 받고 일개 사형수에 구명이나 하였다는 이러한 오명을 우려한 사전 조치입니다.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특히 장생의 아들에게는요.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최근에 하늘의 별자리가 수상하게 움직이니 왕이 은혜를 베풀어 선정을 하라고 이렇게 주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으니 죄수들을 사면시켜 덕을 베풀어 온 천하만 백성들에게 왕의 그 덕이 있음을 알리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형수를 다 사면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주공의 장남은 자기 딴에는 구명운동을 확실하게 한다고 따로 준비해온 황금을 왕의 측근들을 찾아다니면서 선물하고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왕의 측근들이
어느 날 창고에 문이 개방되는 걸 봤어요. 산보가 개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걸 보고 아하, 죄수들의 사면이 있겠구나 하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이 왕의 측근들이. 그래서 장남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구명이나 한 것처럼 곧 당신의 동생이 석방될 것이라고 이래 귀띔을 해주게 됩니다. 이 장남은 동생이 살아난다는데 즐겁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구명운동은 왕의 측근들이 해준 것 같고 장생에게 준 황금이 천일이 너무나 아깝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은 장생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온 장남을 보는 순간 장생을 느끼자 아하, 저 녀석이 누군가의 귀띔에 의해서 사면을 눈치챘구나. 그리고 저놈이 찾아온 것은 분명히 황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거야 하고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즉시 황금을 다시 가져가라면서 아내에게 내주라고 당부를 하죠. 내주라고 당부가 아니고 지시를 하죠. 빨리 내주라고. 장남은 이제 동생도 살렸겠다. 황금도 돌려받았겠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춤을 추고 휘파람을 불었겠죠. 그런데 장생은 왕을 찾아가서 최근에 왕의 측근들이 사형수의 뇌물을 받고 구명운동을 하고 다닌다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대로한 왕은 사명령을 거두고 모두 사형을 집행하게 되죠. 그래서 장남은 황금 1000일은 돌려받았습니다마는 황금이 실린 수레에 자기 동생의 죽음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던 도주공의 둘째 아들이 정말 죽어서 시신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주공은 껄껄 웃으면서 차남이 죽어서 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도주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아끼면 안 돼. 돈을 쓸 때는 팡팡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저 장남은 우리가 부자 되는 과정에서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돈을 과감히 쓸 줄 몰라. 여러분, 그렇죠? 저의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어릴 때 고생한 사람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돈 10원도 발발 떨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나도 이제 돈 쓸 수 있다며 하며 빚을 내서 또 팡팡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죠. 능력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내를 보내려던 것이었는데 하도 저 장남이 고집을 부리는 통에 보내긴 하였다만 반드시 구명에 실패할 것이라고 짐작했네. 나는 둘째가 죽어서 돌아오리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건 사고도 잘해보자고 뇌물을 줘놓고 그 성사가 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은 준 뇌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안 되면은 티격태격 하다가 탈로가 나서 모두가 철창신세를 지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 보셨죠? 10년 전의 사건인데 뭐 9억인가 받았다는데 그 돈을 받아서 동생이 사업자금으로 쓰고 여동생이 뭐 아파트 전세금인가 줬다는데 지금 와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죄라고 지금 또 떠들고 있습니다. 참 염치도 없어도 이렇게 염치 없는 세상이 되면 안 되는데요. 그죠? 여기 저 사기를 잘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사대부 상홍양이가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지 않았다. 나는 아껴 쓰고 절약하고 시세를 잘 간파해서 내가 운용해서 부자가 된 것이지 정말 부정직한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인 문학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님, 관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자가 된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관직에 있으면서 부자가 된 그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그 의사 내부가 그 민망한지 하고 헛기침을 하면서 방을 나가버렸다는 얘기가 이 사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꼰대들이 따따부타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경기 침체, 이거는요 사기 화식전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데 어떠한 사건이 그 주기를 촉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2년 전입니까? 저희 고향 그 방문단 갔다
올 때 버스에서 누가 묻길래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경기는 반드시 하강기로 들어가는데 북한의 핵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다른 뭐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경기 하강기에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바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직격탄을 맞고,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싸운다면 그 불똥은 전 세계에 뜨는 겁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일단은 중국이 미국산 콩과 뭐 옥수수인가 수입을 금지했다네요. 또 미국은 홍콩에 있는 72년 된 그 뭐 영사관인가 그 건물을 매각하려고 내놓았답니다. 여러분, 미국산 콩과 옥수수를 수입하지 않으면 누가 죽느냐 하면 중국이 죽어요. 중국 인민들 먹여 살리려면요, 사오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주의가 후퇴하고 국가주의가 우세하면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째, 먹을거리, 식량이 충분하게 생산되어야 되고, 두 번째, 에너지, 석유가 그 나라에서, 원유가 그 나라에서 무한정으로 채굴할 수 있는 나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는 미국 이외에는 없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도 원유는 나지만은 먹을 것은 없죠. 왜냐하면 전부가 모래인 땅에서 먹을 것을 생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세계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그 이치를 잘 설명하고 지혜를 주는 것은 고전 인문학입니다. 절대 따따붙하는 꼰대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과학, 현대경제, 현대인문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은 지금 정치를 보십시오. 거기 오는 사람들이 존경받습니까? 어떻게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들키면 죄인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넘치는 것 같은데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안 하지 않습니까? 뻔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그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청량한 그 서늘한 바람과 그리고 생수 한 모금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그 구천의 사례입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대대로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전쟁은 창칼을 그 갈고 예리하게 만드는 그것이 전쟁 준비가 아니고, 경제가 살아나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개연과 법률의 주장에 따라서 10년 만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화식정 강의가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